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쌤 사이트 79강 은퇴 후의 인생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은퇴를 한 이후에 미래 준비나 또는 내 인생 설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은퇴를 하고 또 제2의 인생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해드릴 조언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이 후광 효과, 흔히 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난 지 한 3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 있습니다. 직장을 뒤에서 받쳐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광 효과, 대개 3년에서 7년 정도의 후광 효과가 끝난 다음에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대기업에 몸을 담았건 중견기업에 몸을 담았건 또는 중소기업에 몸을 담았건 직장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회사를 끌고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조금 부족해도 그 부분이 평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광 효과 3년에서 한 7년 정도가 끝난 다음에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패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할 거 없으면은 시골로 가보시, 귀농을 하지, 귀촌을 하지. 지금 귀촌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다가 지금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농을 하면은 농사 기술로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귀촌 같으면은 돈이 충분히 있거나 또는 아니면은 다른 그냥 즐길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귀촌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과 귀촌이라고 하는 부분도 꼼꼼히 나름대로의 인생 설계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돈을 벌겠다. 예전의 농사 방식으로 농사만 지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 농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해오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하고 자기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직장에서 해오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다행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두 개가 상충될 때는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단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배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제2의 인생 설계는 배우자와 함께 설계를 해야 된다. 자기 혼자서 가서 부부나 또는 같은 배우자가 그냥 따라만 와주길 바라는 형태에서는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뭘 할 것인가 또는 나도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인생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만 이 계획이 오래 갈 수 있고 다시 도시로 귀환을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 설계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능력의 2분의 1, 반만 투자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젊었을 때는 이 사업을 해서 망한다고 하더라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금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나 또는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한번 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이나 능력의 2분의 1만 계획을 세워서 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저도 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진정한 제2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 공부에 있겠구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반기 인생에서는 쌓아가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는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또는 내려놓는 공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주변에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다른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4가지 기준을 꼽고 싶습니다. 미인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미래와 아이디어에 대한 공부를 해라.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100세까지 또는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공부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인생과 삶의 질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또는 질, 삶의 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높여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랍니다. 세 번째가 사업 아이템과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한다면 뭘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 아이템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문헌도 찾아보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되는 부분, 인생에 관련되는 부분,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 실행에 관련되는 부분. 그 네 번째 마지막이 실행이죠. 그죠?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실천에 옮기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에 미래를 내다보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고자 했으면은 그 부분을 1년 정도 공부를 한다면은 연말쯤에는 그 부분에서 내 사업 실천 계획서, 사업 계획서가 한 장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인 사실 이 4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